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도 한국 경제는 심하게 말해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대선 공약의 이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내년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전문가 토론회에 김현주 PD가 다녀왔습니다. 3.9%, 3.8%.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각각 내놓은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 3.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과연 그럴까? 2015년 한국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은과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뻥튀기 됐다고 주장합니다. 기재부하고 한은은 전망치가 뻥튀기 된 상태고 KDI 전망치가 가장 짭니다. 누구께 맞냐? KDI 전망치가 그래도 제일 잘 맞아왔어요. 이거는 전망팀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숫자 부풀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미널 GDP 기준으로 보면 1 내지 2%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에요. 그나마 실제에 근접해왔다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3.5%,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위험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정부가 하는 그 일이라는 거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또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가계부채 문제가 잠재적인 위기 요인이다라고 말하면서 LTV DTI를 완화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든지. 현재는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를 인상하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통화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세게 나왔어요. 20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서 부채를 사서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나 이제 2013년에 출범했던 국민행복기금에는 정부가 돈을 단 1원 한 푼도 추가로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년에 진짜 공약을 이행해라.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또한 가계의 경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갈 돈, 또 근로자들한테 갈 돈을 전부 이윤으로 탈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 경제가 활력을 찾고 인구 노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과 그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총산출이 감소하고 부양비는 상승해 세대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동력을 가진 청장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현재의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청장년층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자산가에게 텍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계층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고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청장년층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세금이 필요하다. 김무성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구설수에 올랐던데 비정규직 어려운 건 야구로 하라.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어려운 문제,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해결 방안 하나 제가 서제스 한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모든 자제, 장차관의 모든 자제는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도록 법제하면 어떨까? 그러면 한 5년 내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